안녕하세요. 조직재생공학 컬러큐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우리 extracellular matrix 그리고 바이오매트릭스 배웠는데 이것들이 셀, 특히 스템셀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여러 가지 거동에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인자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stiffness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노토포그래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스템셀 behavior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두 개의 논문을 통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논문은 애덤 앵글러하고 데니스 디셔가 쓴 아주 고전 논문입니다. 2006년에 셀에 발표한 Matrix Elasticity Direct Stem Cell Lineage Specification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논문인데 이 논문 이후로 이 Matrix Elasticity 또는 Stiffness 또는 Rigidity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셀 비헤이비어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이 조직은 다양한 엘라스티시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브레인 같은 경우는 1 킬로파스칼, 머슬은 10 킬로파스칼, 본이죠. 본이 되기 전 단계인 오스테오이드 같은 경우는 40 킬로파스칼 정도의 이 엘라스티시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스테오이드 쪽은 훨씬 더 스티프하다고 볼 수 있고 브레인은 굉장히 소프트하다 볼 수 있죠. 그리고 머슬은 그 중간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매트릭스의 일라스티시티가 다름으로 인해서 저자들은 세포가 특히 메센카이마 스템셀이라는 성체줄기 세포가 이 매트릭스의 일라스티시티를 인식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작동을 한다라고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했죠. 우선 이 다양한 일라스티스를 지닌 하이드로젤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세포를 키웠습니다. 스템셀 MSC를 키워서 뭘 제일 먼저 받느냐, 바로 모폴로지죠. 모폴로지 보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쭉 보면 아주 소프트한 데서는 셀이 훨씬 더 이렇게 뉴럴라이크하게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스텝한 데서는 셀이 굉장히 많이 뻗어나가는 사이토스켈레톤들이 쭉쭉 뻗어나가는 형태로 자라는 걸 볼 수 있고 중간에서는 이 두 가지의 중간 정도의 비헤이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셀 모폴로지가 이 스티프니스에 영향을 받는다. 사실 셀의 모폴로지는 바로 그 셀의 리니지를 얘기해주기 때문에 스템셀의 경우는 어떤 리니지로 분화가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셀의 모폴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인디케이션은 바로 이 매트릭스 스티프니스 따른 셀의 모폴로지 체인지가 보인다. 그리고 그 모폴로지 체인지가 소프트한테서 좀 더 뉴럴라이크하고 스티프한 데서는 좀 더 오스트럴라이크하게 간다라고 저자들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RNA 마이크로레이를 돌렸죠. 그리고 보면 다양한 진들이 발현이 되는데 그 중에서 substrate stiffness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봤죠. 해보니까 이제 이 블레비스타틴은 사이토스켈레톤 중에 마이오신 난 마이오신 난머슬 마이오신 2를 블락하는 거죠. 난머슬 마이오신 2를 블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셀의 컨트랙타일 포스가 작동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보게 되면 substance stiffness가 굉장히 소프트할 경우는 이 뉴럴라이크한 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걸 볼 수 있고 그에 비해서
중간 정도의 스티프니스에서는 이 머슬 쪽, 마요 쪽에 관련된 진들이 올라가고, 스테반 쪽에서는 오스테오 관련된 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라비스테틴을 쳤을 경우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진들이 다 블락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블라비스테틴이 블락킹하는 이 난머슬 마요신 2가 작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 스티프니스를 인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매트릭스 스티프니스를 인식할 수 없으면 즉 이런 것들이 리니지 스페시픽하게 작동되는 진들이 발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이와 같은 이 진 레벨뿐만 아니고 프로틴 레벨에서도 다양하게 그래서 저자들은 이 프로틴 레벨에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베타 프리 튜블린 같은 경우는 이제 뉴럴 마커죠. 뉴로제닉 마커를 염색했더니 이거 수업나서 많이 올라가고 마이오디 같은 경우는 이제 머슬 쪽이죠. 머슬 트랜스크리션 팩터인데 이것이 많이 뜨고 CBF1 같은 경우는 오스테오 쪽으로 많이 간다. 오스테오 쪽에 트랜스크리션 팩터다라고 알려져 있죠.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화되는 이 마커들을 이제 플로레센스를 측정했더니 역시 이 앞쪽에 소프트한 쪽에서는 유로진이 그리고 중간 지점에서는 마이오진이 그리고 스테판 쪽에서는 오스토지닉으로 간다. 그리고 실제로 C2C12나 이 마블라스트 셀 라인이죠. 그리고 휴먼 피탈 오스테오블라스트 같은 경우와 굉장히 유사하게 겹치더라는 것을 저자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인덕션 미디엄에서 확인했는데 역시 이제 인덕션 미디엄 쪽에서도 그 현상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마요 D의 익스프레션을 보게 되면 인덕션 미디엄을 안 칠 때보다 칠 때가 훨씬 더 많이 이 중간 지점에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인덕션 미디엄과 바로 매트릭스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스테오도 마찬가지예요. 오스테오도 이쪽 높은 영역에서 역시 인덕션 미디엄 칠 때 훨씬 더 많이 진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발현하더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또한 재밌는 사실은 바로 이제 그로스 미디엄은 일반적으로 이제 디폴트 미디엄이라서 MSC가 뉴럴라이크하게 이제 가는데 베타셀 튜블린이 굉장히 높이 발현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마이오 인덕션을 시켜버리면 베타셀 튜블린은 감소하고 그에 비해서 마이오 D가 올라가더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리버스 된다라는 것도 이제 확인했죠. 이거는 이제 리니지 플라스티시티다라는 것이라고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스테오 쪽도 마찬가지죠. 베타 프리 튜블린이 많이 발현되다가 오스테오 인덕션 미디엄에 치게 되면 이제 감소하고 반대로 CBF1이 올라가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 결과는 아주 중요한 점들을 시사하고 있죠. 그 중에서 바로 이 physical effect가 굉장히 중요하다. 스템셀의 스페시피케이션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physical effect 중에 stiffness라고 볼 수 있죠. 매트릭스 stiffness. 그리고 또한 이 매트릭스 stiffness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스템셀을 재생의학에 이용함에 있어 가지고 다양한 질병들, 그죠? 카디오마이오플라스티나 무스쿨라 디스트로피나 뉴로 플라스티 같은 이 질병들을 제대로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매트릭스 스티프니스를 활용할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째 논문으로는 바로 이 매트릭스의 나노 토포그래피입니다. 토포그래피에 따라서 스템셀이 어떻게 분화되는지, 특히 이 오스토블라스트 분화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맷 달비하고 리차드 레포 사우스햄프턴에 있는 그룹이고 달비는 이제 글라스고 대학에 있는 친구죠. 이 사람들이 이 그룹들이 네이처 모티브 2009년에 발표한 논문을 토대로 했습니다.
맷달비 그룹은 이 나노 토포그래피에 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특히 지금 보는 바와 가지고 지금 1 마이크로미터니까 여기 지금 구멍이 120 나노미터입니다. 0.12 마이크로미터죠. 크기고 그리고 이 간격이 이제 한 300, 평균 한 300 나노미터 간격으로 이제 벌어져 있죠. 요건 지금 헥사고널로 박혀 있는 거고, 요 같은 경우는 큐빅, 스퀘어죠. 스퀘어로 이렇게 박혀 있는 거고, 요 같은 경우를 조금 이제 뭐냐면, 이제 어긋나게 배치를 시켰을 때, 약간 어긋나게 배치를 한 50 마이크로, 50 나노미터 정도, 센터에서 벗어나게 이제 했을 경우, 이건 완전히 이제 랜덤하게, 이제 규칙적이지 않고 완전 랜덤하게 했을 경우, 이렇게 네 가지를 놓고, 제자들은 메센카멜 스템셀을 컬처해가지고 오스테오 쪽으로 분해되는 것을 관찰을 해서 어느 정도 랜덤한 스트럭 그 유사하게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토포그래피 Q만 가지고도 이 바이오케미컬 Q의 그 버금가는 분화 스페시피케이션을 보이고 있다. 이 본 연구는 바로 이 나노 토포그래피가 굉장히 중요하다. 스템셀의 분화에 있어서 특히 오스테오 제네시스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심지어는 이 나노 토포그래피컬 피지컬 큐 자체가 바로 이 바이오케미컬 팩터들 분화 미디엄을 대신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게 중요한 두 가지 팩터인 매트릭스 스티프니스와 그리고 나노 토포그래피에 관해서 줄기세포의 거동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말고도 실제로 우리 조직은 2D가 아니죠. 그래서 3차원입니다. 3차원이기 때문에 이 3차원 상황에서 셀의 변화는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매트릭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대로 스태틱하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바뀌고 있죠. 조성이나 또는 뭐 물성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